일단 삼성전자 반도체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고성능 반도체 에너지 효율 그 기준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권고긴 합니다만 H20을 타겟팅했다라는 거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영향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출발은 좀 약했다가 삼성전자는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웠고요. 네.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레거시도 좋고 HBM도 좋고 분위기 다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일시적인 출렁임이라면 반도체 투톱,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을까요? 기회라고 봐야겠죠. 음. 일단 이 뉴스를 좀 역으로 한번 재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중국의 H20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지금 중국은 표면적으로 보면 최첨단 반도체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뭐 조달을 한다 했었을 때 H20과 규격이 비슷한 제품들은 많을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H20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겠죠. 자국 제품 혹은 자국 기업들과는 경쟁 제품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넘어온 제품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매출에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큰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고객이 H20에 대해서 규제를 문제 삼아서 안 된다라고 하니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빠르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변형을 시키겠다. 그들의 규제에 맞게 H20에 대한 스펙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아마 스펙 조정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고 또 그 조정된 스펙을 가지고 통과하는 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중에 실적에 대한 부지 혹은 부재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어제 엔비디아의 급격한 조정이 나온 거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니까 조금 이상한 흐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엔비디아와 하고의 연결고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 엔비디아 하락을 하니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오는 상황이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 안 된 게 이제는 호재일 수도 있고. 호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잘 정립되지 않았던 그때의 상황이 지금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HBM 쪽과 BHBM 쪽은 이제 나눠서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BHBM이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쪽에 시장의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레거시 하면 두 가지의 제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렇죠. 근데 최근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D램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D램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반등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낸드 플래시 가격은 어떤가?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거시의 비중이 제법 높은 삼성전자, 특히 이제 중국발 매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SK하이닉스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업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대신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의 하락이 센티멘탈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뿐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대신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혹은 SK하이닉스가 5% 10%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맞아요.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일단 HBM 쪽이냐 BHBM 쪽이냐 어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모르니 오히려 지금 만약 반도체를 담으신다면 반도체 IT 투톱 먼저 보시고 투톱 중에 하이닉스가 강하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HBM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러면 D램, 레거시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장비주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혹은 플러스 알파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 이러한 쪽은 지금이라도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투톱을 일단 먼저 보고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소부장은 레거시를 보든 아니면 HBM을 보든 투자 전략을 아래로 좀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을 일단은 투톱을 먼저 주시긴 했는데 네. 제가 이소페타시스 궁금해서 네.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물론 오늘 그 순매수 상단 외국인 쪽에는 없는데 기관 쪽에서 한 10위권 밖으로 일단 상단에 자리 랭크되어 있긴 합니다. 어제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TP가 한 7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펀더로만 이제 판단을 해도 되는 시기가 됐는지 궁금해요. 제이오 인수에 대해서 막 노이즈가 꼈다가 이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지 4월 9일이 증자 관련 청약 예정일인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참여하시는 게 좋을지 같이 좀 조언 주실까요? 일단은 참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페타시스가 만드는 게 AI용 가속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산업이 일단은 앞단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아. 움직여야 상단에 제한이 없이 더 강하게 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 중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하나는 어제 알리바바 쪽에서 그렇죠. 지금 미국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과 수량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물음표가 버블론이 있었고 다시 나왔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그렇죠. 했었던 그 자리를 음. 안 한다고 이제 계약 취소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적인 이슈로만 볼 것인지 투자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는 조금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앞단의 대형 기업들이 그런 형태를 계속 보인다면 중장기적인 일단 투자의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 전략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